어디선가 들리는 낯익은 소리, 왠지 수요일마다 들리는 것 같은 소리. 그렇습니다. 매주 수요일 1시를 알리는 사운드죠. 올댓 스포츠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 뮤직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 노래에 화음을 넣고 있는 저는 아나운서 양성래고요.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저는 아나운서 김민찬입니다. 아니 성래씨 오늘은 뭐 처음부터 거창하게 멘트를 날리셨는데 요즘 뭐 뮤지컬 이런 거 즐겨보시나봐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문화인이라면 뮤지컬 하나 정도는 향유해야 하지 않겠어요? 뮤지컬 티켓 자랑도 하고. 민찬씨는 어떠세요? 아니 뭐 저는 그쪽을 잘 몰라서 딱히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민찬씨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직 많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럼 성래씨는 도대체 뮤지컬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길래 대한민국 문화인이라고 자부하는 거죠? 세계 4대 뮤지컬이 뭔지는 아시나요? 당연하죠. 세계 4대 뮤지컬 하면 오페라의 유령, 캐츠, 레미제라블, 그리고 뭐죠? 아니 미스 420이잖아요. 성래씨 어디 가서 뮤지컬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화인은 무슨? 제가 문화인이 아니라뇨. 문화인이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수요일, 바로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뮤지컬은 물론 스포츠 경기도 오늘만큼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역시 스포츠도 하나의 문화겠죠. 네, 오늘 하루 문화의 날을 스포츠로 즐기셔도 좋을 것 같네요. 만국 공통의 언어 스포츠. 뮤지컬과 마찬가지로 스포츠는 만국 공통의 문화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세계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문화가 바로 스포츠인데요. 하고 여러분들, 오늘도 문화인이 되기 위한 준비 끝내셨나요? 당신의 교양을 높여드립니다. 스포츠는 그저 오락으로 끝내는 게 아니죠. 이제 스포츠도 하나의 문화, 스포츠도 하나의 교양입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스포츠의 세상, 여러분을 그곳으로 초대합니다. Welcome to Sports World. 지금 시작합니다. 올댓 스포츠. 초록색 포털 사이트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하루에 한 번쯤은 들어가보는 웹사이트.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항상 실시간 검색어를 확인합니다. 실시간 검색어에는 지금 가장 핫한 소식에 대해서 가장 주목받는 소식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죠. 그런데 최근 3일 안에 못 보던 스포츠와 관련된 사람이 2명이나 올라왔습니다. 강정호, 오승환, 이대호, 김현수 등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었죠. 그 둘의 이름은 이광종 그리고 호세 페르난데스입니다. 특히 호세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는 어젯밤에도 실시간 검색어 자리를 유지했죠. 하고 여러분들도 최근에 갑자기 익숙해진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기쁜 소식으로 검색어 순위에 올라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에 관한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이광종 감독님은 급성 백혈병으로, 호세 페르난데스는 갑작스런 보트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었죠.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TV로 경기장에서 활약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기에 오늘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그리고 경기장에서 보여준 멋진 모습을 조금 들려드리는 것이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하태하태 위클리 스포츠. 하태하태 바다세상 아니죠? 하태하태 위클리 스포츠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느낌을 잘 살려줘야 하는 멘트인데 저희가 차분한 이유는요. 아무래도 오늘 위클리 스포츠의 대화 주제가 조금은 가볍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저 즐거울 수가 없는 방송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얘기를 나눠봐야겠는데요. 네, 먼저 마이애미 말린스의 에이스 호세 페르난데스 소식입니다. 한동안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의 손가락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사고가 충격적이라는 뜻일 텐데요. 1992년에 태어난 이 젊고 뛰어난 투수가 세상을 너무 빨리 떠나고 말았습니다. 네, 호세 페르난데스 하면 역시 루키 시즌인 2013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당시 류현진 선수가 신인왕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혜성같이 등장한 호세 페르난데스 선수가 정말 멋진 활약을 보여주며 신인상을 타갔죠. 시즌 중간에 갑자기 나타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호세 페르난데스는 28경기 출전에 12승 6패, 평균 자책점 2.19라는 뛰어난 성적을 보였죠. 이 선수 하면 역시 탈삼진 능력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데뷔 첫 해에 172.2이닝 동안 삼진을 187개 얻어냈습니다. 네, 내셔널리그 신인왕을 탄 데뷔 첫 해의 성적만 보더라도 호세 페르난데스에 대한 팬들의 기대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2014년부터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그는 올해 수술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듯 성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9번의 선발 등판에서 182.1이닝 동안 무려 253개의 탈삼진을 쓸어 담았죠. 16승 8패의 성적과 2.86의 평균 자책점은 그 어느 투수에게도 밀리지 않는 기록입니다. 호세 페르난데스의 성적을 살펴보니 1992년생 메이저리그 탑클래스 투수의 죽음은 아직도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그의 SNS를 보면 곧 아내가 출산한다는 글이 있는데요. 메이저리그 탑클래스의 25살 투수, 곧 있으면 아버지가 될 남편. 어떤 부분을 짚어보더라도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28년 만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이끈 이광종 감독님이 학년 52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네, 이건 또 무슨 슬픈 소식인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광종 감독님 하면 역시 지도자 생활에서 빛을 본 감독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역 시절 유공, 수원 삼성 등에서 미드필더로 활약하긴 했지만 지도자 생활에서 더 주목받은 감독님입니다. 네, KFA 전임 지도자를 맡으면서 2002년 15세 이하 대표팀 수석 코치, 2005년 20세 이하 대표팀 수석 코치, 2008년부터 17세 이하 대표팀 감독, 2008년 아시아 축구연맹 16세 이하 선수권대회 준우승, 2009년 국제축구연맹 U17 월드컵 8강, 2010년 19세 이하 대표팀 아시아 축구연맹 선수권대회 4강, 2011년 콜롬비아 U20 월드컵 16강 등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유소년 감독하면 바로 이광종 감독님이 떠오를 정도로 대한민국 유스팀 대표팀 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침내 2012년에 U19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을 8년 만에 우승시키고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28년 만에 U23 대표팀을 이끌고 28년 만에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뤘죠. U23 대표팀이 성인 대표팀 바로 아래의 대표팀이기 때문에 차기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가 될 수도 있는 분이었는데요. 올림픽 국가대표 감독직을 맡은 세 달 후 그러니까 지난해 1월 킹스컵 대회에 출전했다가 고열 증세로 중도 귀국했고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중도 퇴원을 하는 등 호전 증세를 보였으나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한국 축구 유소년의 아버지 이광종 감독님의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양대 김,
김대양 시간입니다. 민찬씨 요즘 해외 축구 자주 보시나요? 당연하죠. 요즘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손흥민 선수가 요즘 물이 올랐어요. 아주 물이. 네, 맞습니다. 스토크 시티전 2골 1도움, 썬더랜드전 맨 오브 더 매치, 미들스브로전 2골. 그리고 오늘 새벽에 열린 체스크 모스크바와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기록했죠. 모나코와의 조별 예선 첫 경기를 아쉽게 패했기 때문에 이번 러시아 원정 경기가 정말 중요했는데요. 러시아까지 가서 획득한 승점 3점이 정말 귀중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 결승골을 기록한 소니사이드 업 손흥민 선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 김대양 양대김 시간에는 이번 주말에 열리는 토트넘과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만년 중위권을 달리다 손흥민 선수의 대활약으로 리그 2위까지 올라온 토트넘과 리그 1위를 질주하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의 맞대결.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양대김 김대양. 토트넘과 맨체스터 시티의 리그 경기가 10월 2일 밤 10시 15분에 토트넘 홈구장이죠.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열립니다. 성래씨 경기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홈팀 토트넘의 우세를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홈에서 경기를 갖고요. 최근 토트넘의 기세가 맨시티 못지 않거든요. 민찬 씨는요? 저는 일단 맨시티의 우세를 점치고 있는데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임하면서 아직 리그에서 패배가 없거든요. 무려 6승 0패의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 흐름이 쭉 이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맨시티가 한때 토트넘을 2시즌 동안 4번 만나서 4경기 모두 이긴 적이 있잖아요. 그만큼 토트넘한테 강한 팀입니다. 아니요, 민찬씨, 그 열세는 이미 지난 시즌에 깨졌죠. 물론 그 전까지는 맨시티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지만 이제 강팀으로 오른 지난 시즌 토트넘이 2경기를 모두 이기면서 이미 극복했다고 봅니다. 그럼 이건 어떤가요? 토트넘은 러시아 원정을 갔다 온 이후의 경기지만 맨시티는 맨체스터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챔피언스리그 후유증이 토트넘에 시달리지 않을까요? 그 역시 저도 할 말이 있는데요. 맨시티전에는 부상으로 휴식을 취했던 토트넘의 엔진, 에릭 다이어와 무사 덴벨레가 복귀합니다. 중원에서 활력소 같은 존재들이죠. 그전에는 완야마와 알리가 중원을 구성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두 선수가 복귀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그럼 민찬씨, 맨체스터 시티의 소식은 어떤가요? 최근에 에이스죠. KDB,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맨시티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죠. 햄스트링 부상으로 4주 동안 경기에 나오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건 역시 이번 경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점입니다.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라면 두 팀 모두 뛰어난 압박과 활동량을 자랑하기 때문에 역시 체력 소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토트넘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바로 체력입니다. 펩 감독이 맨시티에 부임하면서 많이 뛰는 축구를 구사하고 있지만 햄스트링 부상으로 아웃되는 선수들이 있듯 아직 선수들의 그만큼의 체력이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번 경기의 최대 쟁점은 체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의 핵심은 체력과 공격수라고 보는데요. 토트넘의 해리케인 선수가 부상을 당했죠? 네, 그래서 빈센트 얀슨 선수가 대신 그 자리를 맡아주고 있지만 아직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반면 맨시티에는 아구에로라는 명실상부한 에이스가 든든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체력과 공격수, 각 팀의 희비를 가릴 체크포인트라고 여겨지는데요. 이번 주말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치맥과 함께 경기를 본다면 더욱 풍성하고 즐겁게 축구 경기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토트넘이 물론 맨시티가 이기겠지만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화, 책, 패션 등등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말을 하죠. 서로 관심사가 통하는 사람들 혹은 아는 게 비슷한 사람들은 서로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하고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 중에는 역시 스포츠도 있죠. 남자는 같이 운동하면 바로 친해진다.
라는 말이 있었듯이 남학생들에게 스포츠는 굉장히 친숙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여자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스포츠 얘기를 꺼내는 여학우분들도 자주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스포츠도 하나의 문화로, 하나의 지식으로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문화 그리고 지식에는 기본기가 탄탄해야겠죠. 원래 운동은 기초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매주 수요일 1시부터 진행되는 30분 올댓 스포츠에서 그 기초를 쌓아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새 코너를 진행하고 있고요. 시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방송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함께 하시면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스포츠 교양이 넘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올댓 스포츠. 다음 주 이 시간에 어김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올댓 스포츠. 지금까지 제작 윤석준, 기술 서수희, 진행의 양성래, 김민찬이었습니다.